네, 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앞선 두 과목 잘 들으셨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아시겠죠? 특히 행정학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사에서의 기출문제는 비단 지난 회차에 등장했었던 내용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지난 회차의 오답 지문들이 요번 회차의 정답으로 등장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출문제 중요성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2022년도 국가직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노량진에 계시는 한국사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씀들을 많이 하셨냐? 우리 망할 수도 있겠다. 왜냐? 2022년도 국가직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2022년도 국가직 지방직, 2023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거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급에서는 21년부터 자격증으로 대체되고 22년도부터 9급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70점대 후반이 합격선을 이루기도 했었던 그런 시험이었었지만 이제는 85점 아니요 90점까지가 합격선의 커트라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수업하는 강의 중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100명 이상이 되는 강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지만 7급 국정원 수업에서 제가 한국사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논술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대비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수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사 공무원 9급 공무원 강의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수강을 한다. 혼자서는 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강한다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수강하게 되는 분들은 범위의 많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넓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는 깊이 때문에 힘든 과목이 아니라 넓이 때문에 힘들다. 자, 그래서 제가 전략 과목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는 특정 과목들이 만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평균이 높은 성적표를 받아서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학습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다른 과목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선 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영어, 행정학, 그리고 제 다음에 해주실 국어, 이 과목들이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지금의 한국사 난이도 하향된 것은 이 시험 패턴에서. 여러분 이 심정을 아세요? 혹시? 고등학교 기술과정 선생님들조차도 와서 야, 수학 그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라도 배워야지. 야, 하나라도 써먹지. 이렇게 자기 과목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저는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국사 만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합격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효율성에 방점을 찍고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내용이 반복된다 수준이 아니라 시험 난이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 7급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강의를 많이 하셨었던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효율적으로 나올 것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9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은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한국사 학습의 전략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2년간의 쉬워진 한국사 시험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 강사들은 다 싫어해요. 쉬워진 시험을. 왜냐면 쉬워지면 수강시간이 그만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제 경쟁력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강의도 6년 이상 진행을 했었고 학생들부터 성인들 그리고 예비교사들 되실 분들까지 다양하게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서는 제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요 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쉬워졌다. 쉬운 한국사 시험이라는 거는 지엽적인 내용 출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내용 출제. 그래서 과거 7급 공무원 그 교재에서 약간 덜어낸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강의는 조금 지양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라는 가정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사 핵심 내용 중심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나 지엽적 주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높여주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강의는 필요하지만 넘어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방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기 위한 전략. 그러면 다 맞으면서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쉬워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2023년도 국가직 시험인데 신돈 등장하고 이게 등장하고 전민이 등장하니까 이게 아마 전민 변정도감일 거예요. 사료 난이도도 낮지만 자, 과거에는 어디까지 준비를 했었어야 되냐면 보세요. 전민 변정도감 하면 우리는 공민왕을 처음에 떠올리겠지만 그건 고등학교 수준. 그러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쉬워지기 이전의 시험에서는 자, 이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면 원종 때 처음 설치되어서 충이 들어가니까 이거 원간섭기 때 수시로 바뀌었다가 임팩트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공민왕 때다. 이렇게까지 다 공부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원종 때요. 우왕 때까지 있었다. 그 중에서 공민왕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엽적인 내용 빼고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신돈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22년도 이후에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공민왕 때 신동이 주도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정상적으로 되돌린 계획, 요런 교과서 개념, 고등학교 교과서 개념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출제 시기하고 주제 분포는 기존 시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한국사에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회, 문화사, 사를 붙이는 거 이거 패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위 얘기하는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킬러 문항이라든지 지엽적인 주제라든지 심화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지속될 겁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왜냐면 2년간의 4번의 시험이 그것을 보여줬었고 앞으로 추세상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지역사, 인물사, 비교사 등이 출제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여전히 순서 세부 시기 파악하고 난이도 조금 헷갈리게 해놨었던 사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글로 이루어진 사료가 제시되지만 이제 그림 사료도 등장하긴 해요. 그래서 그림들, 사료들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료 밑에 이름을 적어주거든요. 어차피 이름을 적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줄글로만 공부하셔도 된다. 그러나 저희 교재에는 당연히 사진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역사는 반복된다. 한국사 기출문제도 반복된다. 주제가 반복되고요. 오답 지문들이 정답 지문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보기들은 계속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나왔는데 이건 오답 지문인데 제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벗어난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답 지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든지 너무 방대한 분량의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 50%가 채 안 됩니다. 완강 비율. 한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완강을 어렵게 하는 강의들 조금 배제를 해놓으시고 내가 좀 내 성향이 맞으면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강의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답 지문들이 그 다음 회차에 그대로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게 이 한국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만으로도 한 10문제 절반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또다시 등장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22년도 이후는 이런 반복 수준이 아니라 난이도 자체에서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거 생각을 해두시고 한국사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본 이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험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진행을 할 겁니다. 초창기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줄글로서 설명을 친절하게 굉장히 해드릴 겁니다. 역사 강사의 필수 덕목이 있어요. 이른바 설명충.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학 선생님도 말씀드렸듯이 반복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말씀을 아까 행정학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반복학습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줄글로 된 내용을 살펴봤었으면 문제는 항상 비교 준거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답 지문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것들을 모아놓은 비교표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문제 주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기출 강의는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사이트 방문하셔서 보시면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2회 분량에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단순 이론 학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장을 넘기면 기출문제부터 몇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수준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이론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론학습은 줄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표로 다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 어려운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줄 세우기 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연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도 첫 번째 시작할 때 큰 연표 하나, 그 다음에 세부 사건들 간의 묶음 사건들 간의 연표 둘,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무리 전 시기에 대한 연표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기 파악만은 명확하게 한다. 사실은 시기 파악하고 사례 분석하면 끝이거든요. 당연히 암기가 있어야 점점 늘어나네. 자, 이런 암기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큰 줄기는 사료 분석과 그 다음에 시기 파악입니다. 그리고 제가 쉬워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연도 암기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연도 암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대 문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생분들하고 암기 특강 해가지고 암기 많이 했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병원 광해원이라는 근대적 병원이 몇 년에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년에 나왔을까요? 막 이상한 암기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갑신정변 때 민비 조카를 처음으로 고쳐준 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종한테 지원받아서 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병원에 갈 때 팔이 아파서 갔다. 아파서 여기 나왔다. 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팔 아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의 전 시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암기 특강대 이런 것들은 얘기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험은 이런 암기를 연도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 물론 주요 시기는 연도를 암기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내가 잘 아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건 내가 연도까지 아는 문제. 그리고 주요 기점들의 줄 세우기를 할 때 시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강화도 조약은 개항이니까 수탈이 시작된다. 수탈 당하니까 욕 나온다. 18. 수탈 당하니까 줄어든다. 876. 1876. 뭐 이런 식으로 해놨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쓸모가 없을 수 있다. 왜냐? 연도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건들 간의 선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기 분석. 그리고 비교 준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모든 문제는 다 비교 준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 지문에 뭐가 나올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조선 비교하는 거 당연하고요. 주요 인물들 비교하는 거, 주요 사건들, 조약들, 경비 주둔을 허용했냐, 벌금만 냈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교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량진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비교표로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무 방대하다. 아는 게 너무 많으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조금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필요합니다. 객관식스러운 암기.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아, 내 머리가 아직 싱싱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양헌수, 한성근, 어재연 중에서 신미양요와 관련된 인물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신미, 미국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어재연 뭐 이딴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은 사건의 흐름이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은요. 여러분들 이름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외울 수밖에 없고 지명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도를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현대 사건들은 다 연도로 이름 지어져 있죠. 신미양요, 임오굴란, 이게 다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연도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물, 지명, 연도. 그리고 고려와 조선 때 나왔었던 그 무수한 서적들도 암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한다. 어느 수준으로 지금 2년간의 4번의 시험에서 보여준 그 난이도, 그 적정선에 맞는 것들만 추려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한국사 학습 전략이고, 그래서 한국사 만점, 시험 합격. 한국사 만점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시고 완강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해서 만점까지 가셔야 됩니다. 합격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균이 높은 성적표를 받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완강히 쉬운 강의들을 고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복학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론학습하고 같이 점검. 요건 아까 말씀 행정학 선생님하고 또 마찬가지 맞는 얘기, 같은 얘기죠.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에 도움이 돼야 된다. 특히 기본 강의는 장기 기억에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스러운 암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험생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요건 뭐냐? 여러분들이 긴 싸움이죠. 긴 도전이고 이 기간 동안에 가끔씩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내가 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60강 정도가 진행이 된다면 3강에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시험이죠.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4시간이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문제 이상씩 맞춰간다. 차근차근 맞춰간다. 기본 강의만으로도 우리는 만점을 맞을 수 있다. 물론 내가 까먹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론학습 한 번 더 하고 문제풀이 통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받으셨던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기본 입문서 있죠. 한국사 기본 입문서.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도 솔직히 2022년, 2023년 문제가 거의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건 200쪽 분량이죠. 사료가 빠져있고 부연 설명들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료 넣고 부연 설명 넣으면 제 책 같은 경우 550쪽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강의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선생님들 제가 강의들을 많이 봤지만 저도 커리큘럼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왜냐하면 무슨 특강 뭐 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년 과정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간단하다. 이론학습 문제풀이 파이널.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핵심 완강과 반복이기 때문에 다른 특강 신박한 이런 거 없습니다.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이론학습 2번 진행을 할 거고요. 시대사하고 주제사, 비교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참고하실 게 한국사에서요. 한국사에서 심화이론반에서 진짜 심화이론을 추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좋은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심화이론은 여러 시대를 비교해놔서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새로운 기본 이론 강의에서 안 들었던 심화 이론이 진짜 심화 이론 수업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그건 좋은 강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그리고 기출문제풀이와 단원별 문제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들어갈 것들이 이제 사료 특강하고 암기 특강들입니다. 왜냐면 암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번씩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할 것들이 사료특강, 암기특강, 사료특강, 암기특강. 사료는 계속해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것들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을 진행할 거고요. 이론 강의, 시대사, 주제사. 그리고 요거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었던 기출문제 강의는 먼저 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이론 학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패턴과 난이도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론 학습, 그리고 심화라고는 했었지만 기본 심화라고 제가 해놨었죠. 내용 심화가 아니라 형태가 조금 어렵게 해놨다. 다른 시대와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 기출, 단원별 요것들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당연히 진행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한국사 강의는요.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는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까 행정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 한국사는. 행정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충실하게, 물론 이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이론들은 좀 배제를 하셔야 된다. 한국사에서는. 효율성. 그래서 제가 유쾌한 측면도 있겠지만 보통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 듣다가 한국사 수업 들으시면 조금 쉬는 느낌이 납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분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